AI 트레이닝에 사용된 이런 트롤링 방식은 AI 기업이 해당 어떤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보는 주지만 사이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기업들의 크롤링이 도둑질 같이 느껴진다. 자, 오늘은 AI가 어떻게 웹 생태계를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픈 AI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액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픈 AI가 챗GPT를 통해서 이만큼의 성공을 거둔 거는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 그 백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어디서 왔느냐? 웹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다 그런 학습 데이터라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언론사라든지 매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든지 여기에 양질의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오픈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이렇게 뉴욕타임스라든지 BBC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매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했던 거에 대한 근거 레퍼런스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데이터, 자신들의 콘텐츠를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버즈에 데이비드 피어스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 Text File That Runs the Internet이라고 하는 칼럼을 냈는데 웹크롤링, 웹봇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해당되는 사이트의 내용을 긁어오는 그런 것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이 웹크롤링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이한 그런 칼럼이고요. AI 시대에 이런 봇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이런 느슨한 어떤 연대의 규약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태동하던 시절부터 봇은 생기고 있었죠. 봇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트래픽이었죠. 인터넷망이 느리고 또 그 망을 이용하는데 비쌌기 때문에 몇몇 봇이 사이트를 과도하게 다운로드하거나 또 다운로드하면 이 목통이 되거나 통신 요금이 엄청나게 치솟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틴 코스터라고 하는 엔지니어와 또 웹 관리자 그룹이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봇 익스클루전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죠.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웹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웹 도메인에 일반 텍스트 파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봇은 자신들의 이 웹사이트를 클로링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텍스트 파일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웹 제작자가 크롤링하면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텍스트 파일을 보고 자신들이 크롤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프로토콜이 robots.txt라고 하는 이 파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홈페이지 하고 슬래시하고 robots.txt라고 쓰시면 봇에 대한 허용 그리고 거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뉴욕타임스의 robot.txt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disallow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llow는 당연히 허락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픈 AI와 같은 이런 AI 봇, AI 트레이닝을 위한 이 봇이 거의 대부분 다 disallow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봇이 있죠. 그 다음에 엔트로픽 요즘 핫하죠. 엔트로픽 AI라고 하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챗GPT 유저라고 하는 것도 disallow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봇, 구글 익스텐디드, GPT 봇, 이게 대표적으로 챗GPT에서 크롤링하기 위해서 만든 봇입니다. robots.txt라고 하는 게 표준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어서 암묵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죠. 내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가 대신에 내 사이트가 더 잘 사람들에게 오픈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
이제 이런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검색 엔진 때문에 더 공고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죠. 이제 구글이 해당 페이지를 크롤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덱싱 작업을 하는 거죠. 인덱싱 작업을 하고 이 인덱싱된 결과를 검색 결과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더 잘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가 이제 이익이 되는 형태로 이러한 robots.txt가 발전되어 왔고 또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robots.txt에 해당되는 봇의 크롤링을 거부한다고 명시해 두면 뭐 사실 봇은 그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페이지는 사람들에게 노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인터넷은 나름대로 어떤 규율을 가지고 규율을 지켜오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I가 등장을 한 겁니다. 모든 가능한 채널들, 특히 언론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같이 정보가 많이 아카이빙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이런 크롤링의 전략적인 목적이 타겟팅이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검색과는 다르게 이 AI 트레이닝에 사용된 이런 트롤링 방식은 AI 기업이 해당 어떤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을 유도하지도 않아요. 정보는 주지만 사이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뉴욕타임스와 같은 이런 언론사라든지 정보 플랫폼은 이 AI 기업들의 크롤링이 도둑질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2년 내 LLM 학습 데이터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 문제로 해서 AI 발전이 중단되거나 또 저해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의 AI의 그 개발 속도, 발전 속도에 따르면 그 정도의 성능을 위해서는 더 충분하고 더 넉넉하고 더 좋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AI의 성능이 향상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AI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고품질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들의 AI 서비스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뿐만 아니라 많은 그 AI 기업들이 매체라든지 콘텐츠 플랫폼과 뭐 수천만 달러의 그런 콘텐츠 공유, 저작권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픈의 뉴스 콘텐츠 사용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거대한 매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또 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비용으로 저들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의 개별적인 작은 웹사이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오픈할 것인가, 만약 오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에 대한 등등에 대한 고민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robots.txt라고 하는 이 규약이 이 AI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또 엄격한 크롤링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현재는 텍스트 파일에 뭐 허용 그리고 금지라고 하는 명시적으로 그 리스트만 추가하는 걸로만 컨트롤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크롤링할 때 제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AI가 검색 엔진을 대신할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또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AI의 크롤링 봇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았을 때 본인의 채널과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또 막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인터넷 생태계가 열린 생태계로 계속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챗GPT를 사용하게끔 오픈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났었죠. 이만큼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이 웹 생태계를 본인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오픈 AI도 챗GPT와 같은 본인들의 AI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가 무료든 아니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도 어떤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웹 생태계 전체의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웹 생태계의 각각의 주체에게 다 공지하고 인식하고 또 만들지 않는다면 이 인터넷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AI 시대입니다. 앞으로 오래된 가치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융합되면서 부딪히면서 또 여러가지 파열음도 나오고 또 격정적인 어떤 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경쟁하고 또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진화해 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AI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흥미롭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면의 안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